장기로 목사님. 네. 지금 교육감 선거가 또 불붙었어요. 네. 근데 그 좌파가일 것 같아요, 우파가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단일화가 됐으니까 우파가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 보면 여론조사는 그 좌파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는. 물론 여론조사가 이제 학부형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학생조례법이라든지 이런 거가 좌파가 만들어 놨고 교육도 지금 완전히 뭐 하향평준화라고 해서 실력도 다 낮춰놨기 때문에 1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가뜨려 놨으니 자율보에 나왔네요. 그 한번 좀 올려보세요. 위로 띄워주시고. 그 10년 동안 이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는 바꿔야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좌파는 시험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하향평준화돼서 평가도 안 하고 거기다가 이게 교과서도 못 갖고 가게 하면서 뭐가 있냐면 동성애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끔찍하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우파가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볼 때. 또 이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자율보 지금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이게 조중동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자율보, 저는요, 일을 대충 안 해요. 확실하게 한다고요. 내가 이 자율보 편집국장을 불러서 뒤에 2면, 3면, 4면도 잘 써야 되지만은 일단은 1면 헤드라인 싸움에서 이기라고 내가 몇 번 잔소리를 했어요.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 교육을 하니까 되는 거야. 나는 언론 모르지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나는 은사는 있으니까. 이거 당신들 똑바로 헤드라인 싸움에서 신문이 많이 보는 사람은 4개 내지는 5개 봐요. 조중동, 문화일보 뭐 다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제일 먼저 신문이 딱 오면 자유일보를 먼저 딱 손이 가도록 조중동보다가 자유일보 손이 딱 가도록 만들어라 이거야. 그건 뭐냐 헤드라인이거든. 오늘의 자유일보의 헤드라인은 뭐가 났을까? 이게 궁금증이 유발되도록 궁금증이 일어나도록 하라. 이렇게 내가 이제 강조했더니 이게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도 이제 조금 배짱으로 좀 큰 소리 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거지를 동냥하는 것처럼 나한테 불쌍히 여겨서 자유를 봐준 사람들 있죠. 이제는요 보지 말려면 보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신문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거 마약하고 똑같아.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이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문 교육을 안 받으면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또 진짜로 끊지 말고 계속 빨리 100만 명부터 돌파하잔 말이야. 자, 강은신 목사님. 네. 좌파일 것 같아요? 우파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우파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좌파 교육 10년이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폐폐해졌는가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단일화가 됐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황준호 장군님. 네. 좌파일 것 같아요? 우파일 것 같아요? 우파가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네. 이번에는 뭐 아주 감이 좋습니다. 황준호 장군님은 저 집이 반포잖아요. 예예. 그 오늘부터 사전 투표해요? 예, 오늘 내일이 사전 투표일이고 네. 16일 다음 주 수요일이 네. 본투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뭐 항상 일찍 일어나니까 6시에 이렇게 저희 집 난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길 건너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투표소인데 보면은 총선 때나 대선 때는 전부 뭐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빨리 하고 또 이제 출근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은 보니까 영 썰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역대 투표율 보니까 이 교육감 선거는 임시 공휴일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하니까 거의 뭐 30%를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뭐 한 150만 표 하면은 여유 있게 이긴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말 사실은 교육이 백년지 대계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게 잘못된 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제대로 역할 못하는 게 이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육 망가진 교육, 정교조에 의해서 망가진 교육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이길 것 같습니다. 이깁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보다 사실은 중요하죠. 예, 교육감 선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애들을 누구한테 넘기겠어요. 더군다나 이 서울시의 그 전교조 그룹들 보면 민노총 안에 들어있는데 그 전교조의 그 목표가 뭐냐면 그 체제를 변화시켜서 연방제 통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맞아.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완전히 연방제 통일을, 이건 완전히 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교조와 그 다음에 교사 노조 연맹을 바르게 휘어잡을 수 있는 교육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교육감이 이번에 나온 우파 교육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선도를 위해서 교육감 선거를 전 국민이 다 깨어나서 16일 날 사전 선거하면 또 이게 숙성돼서 또 부정 선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투표에 전력을 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정교조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쓴 무너진 대한민국 책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띄워보시면 제가 이 정교조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정교조가 도대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교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정교조들이 가르쳐서는 안 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얇은 책을 하나 썼어요.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거짓말에 무너진 대한민국입니다. 자,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번이 뭐냐면은 남북한 분단 책임은 미국에 있다. 자길 목사님. 네. 남북한 분단 책임이 미국에 있습니까? 그 쟤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네. 그 우리 남북한이 분단될 때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체제를 공산 국가하고 이게 막아쓴 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반공과 자유라고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봐도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해서 공산 국가가 여기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못 시킨 거를 이 종북 세력들이 지금 이 미군들이 이게 나눠놨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는 트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됨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요 이 책을 썼다고요 재판 받았어요. 서초동에 가서. 이 책 때문에 재판 네. 받았다고요? 이 책 때문에 이 책 썼다고. 그러니까 아니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표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거짓에 무너졌다 이거야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 정교조 때문에. 그 정교조가 뭘 가르치느냐? 이 정교조가 가르치는 걸 내가 폭로했단 말이야 이 책이. 네. 예? 다시 한번 저 제목 2번 이거 보시면 강은신 목사님. 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대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미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히 우리 대한민국은 4대 정신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대신 한국을 식민지로 하려고 했다. 이건 아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다가 이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집 잡고 일을 생떼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6.25 전쟁 있잖아요. 예.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북한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죠. 우리가 이겼어요? 일단은 우리가 방어를 한 거고 네. 뭐 한미 동맹 특히 유엔군의 개입으로 또 휴전 협정을 했고 휴전 이후에 지금 뭐 완전히 체제 경쟁에서도 이겼고 저희들은 뭐 세계 탑 10 안에 쏙 들어가 있고 북한은 제일 밑에서 하니까 이미 뭐 결판이 났습니다. 역사적인 결판을 났는데 우리나라에 뭐 아직도 많은 인원들이 국민들이 북한을 동경하고 그 뭐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정교조 교육 아까 그 내용 다시 한번 붙여주시면 몇 번째까지 갔지? 무너진 대한민국 무너진 대한민국 보시면 여러분 국민 여러분 5,200만 국민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자유 예, 여기 저 너아라 TV가 북한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 많이 올라간 그 회수를 폭발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정강훈 TV로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요 이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했단 말이에요. 점령했는데 자 3번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 맞아요? 황장님. 뭐 일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그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6.25 때에 함께 그 한 건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스탈린의 공산 확산이 완전히 뭐 급속도로 증가했을 것이다. 이승만이 막아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단 한 가지만 더 하면은 미국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미국의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통찰력을 가지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이승만을 제거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실행은 안 됐지만은 그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첩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일 목사님. 네. 저거 이제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이 청문회 할 때 이게 뭐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안 묻고 네. 계속 말이야 엉뚱한 말이야. 이게 이제 4번인데 대한민국 건국일은 1919년이라고. 네. 이게 이제 정교조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그 국감을 하는데 그 건국일 문제 가지고 이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냐 그거 갖고 시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 목사님 김구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시죠? 김구? 네. 중국 국적 갖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그 시민권 같은 걸 다 거절했어요. 여권도 안 만들었어요. 네,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갖고. 혼자서 네. 대한민국 저 여권을 만들었어. 맞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참 고집이 세. 제1호 시민권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요? 대한민국을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대한민국을 영어로 이름 지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지은 사람이 이승만이야. 네, 네, 대한민국을. 네. 그런데 그게 이제 1919년부터 우리나라 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뭐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싸워도 그 당시에는 일본 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자녀 출생을 해도 다 총독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저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참 난 지금까지 어저께 그 국정감사 가가지고 쫓겨났더라고 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요 나가라고 그러고 참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법 독재예요. 입법 독재. 아니 노동 정책에 대해서 물어야지 왜 계속 말이야
쓸데없는 청문회 할 때도 쓸데없는 거 묻더니 말이야. 이거는 뭐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학자들도 1948년 8월 15일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 트집 아닌 트집을 잡고 있는 그런 그 더불어민주당 저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5번. 김문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보고 자꾸 친일파 그러는데 그러면 이 국회가 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CCTV를 가려서 이걸 국민들에게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고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더라. 결국은요, 해낼 사람은 강화문 천만 조직 혁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번. 1천만에 빨리 강한신 목사님. 예. 6.25는 우리 남한이 일으켰다. 6.25를 남쪽에서 북한을 침략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복창 터지는 소리란 말이잖아. 그렇죠. 이게 분명하게 6월 25일은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이 황교안 장관님한테 배웠는데 복장 터진 거 있잖아요. 복장이 뭔 말이에요? 복창 터진다는 그 주머니가 터졌다. 복장이 더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요즘은 복장이라 그러면 옷인 줄 알아요. 옷인 줄. 심장 터졌다. 이렇게 정교조들이요 애들을 망쳐놓은 거야. 최근 저 신문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잘못 가르쳐 가지고 초, 중,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번에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자 공부를 거의 안 해버리고 이 한자 한문이 그걸 아는 것보다도 그 한자만 알므로써 이 문장에 있어서 유추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그 우천시에 공문이 학부모한테 학교에서나 공문을 보내면서 무슨 행사 공문을 해서 우천시에는 우산을 가지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장난이 아니고 학부모들 아이들은 마찬가지고 학부모들한테서도 우천시가 어디 있어요? 시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우천시라는 말 방송에 들고 방금 복장 터진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헤드폰 가지고 우천시 찾는. 두발 정리를 하라 이라면은 두발이면은 이거 좀 머리 정리하라는 건데. 그렇죠. 예? 왜 두 발에 대해서 정리할 게 뭐 있냐?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두 발이 머리가 대학생까지 아니고 두 발인 줄 알고. 10명 중에 6명이 그 6가지 문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민의 이 실력이 뭐냐면 어휘거든. 어휘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민의 또 이게 지식의 수준이 나타나는데, 지금 정교조들이요 다 망쳐놓은 거야. 두발 그러면 두발은 머리를 말하는 건데, 두발이니까 발음을 약간 길게 해보니까 두 발인 줄 알고 밑에 두 발 말이야. 예약을 하는데 혼수 그 펜션집에서 사장이 전화를 받는데 예약을 해가지고 왜 너가 혼자 그 여행하면서 뭐 시간도 가지고 하려는데 왜 혼자 숙박이 안 돼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게 혼숙이 남녀 혼숙을 이야기하는 건데 가지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뭐라고요? 그랬더니 왜 혼숙이 안 되냐고요? 짜증을 내면서 나 혼자 갈 테니까 예약 받아주세요. 그래서 혼자 예약됩니다. 그러니까 혼숙으로 여행하니까 혼자서 숙박하는 걸 자기는 혼숙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왜 혼숙은 안 받아줍니까? 그 받는 사람 쪽에서는 남자 여자가 혼숙한다 이거지. 그래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정교조가요 이렇게 교육을 망쳐놓은 거야. 6번
이거는 황준수 장군님이 설명을 해야 돼요. 효순이, 미순이는 미군이 취미생활로 죽였다. 미군이 취미생활로 탱크 가지고 야 한번 죽여보자 하고 확 죽였다. 예.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 제가 대령으로 연합사에 상황실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사건이 딱 났는데 사실은 미군이 한미 간에 미군이 단독 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미 간에 훈련을 하는 건데 그때는 우리 한국군 또 경찰도 다 교통 통제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여간 목사님은 뭐 저 전차부대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전차나 장갑차는 이렇게 그 보고 가는 안 보여요. 저녁에 잠만경으로 보면요. 네, 거의 안 보여요. 보입니다. 네, 안 그래서 보여요. 사실 그 해줘야 되는데 뭐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날도 이게 야간 훈련 아닙니까? 예, 야간에 예. 이제 저 하교하면서 그랬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저거 갖고 저렇게 몰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저 한미 연합 사령관하고 부사령관하고 미군은 장군단 전원이 즉시 저기 빈소에 찾아가 가지고 미군들은 저 조위금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위금도 그하고 정말 아주 저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우려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좌파 애들은 시체팔이가 전문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효순이 미순이의 친엄마가 더 이상 우리 애들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우파야.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그리고 우리는 보상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 애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가르치는 거야 이 정교조가. 그저께 목사님 뒤에 있는 애들 일하러 가라고 그러죠. 아니야. 기합 주려고요? 벌 좀 세워야 돼. 우리가 교통사고로도 문재인 대통령 딸이 또 음주운전하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교통사고율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1위입니다. 1위. 예? 그게 지금 저게 몇 년도인데 몇십 년 전의 일이 그런 시스템을 고치고 서로가 이렇게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예? 그건 그대로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은 실형 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음주운전 사고가 90%는 그냥 하룻밤에 없어집니다. 처벌도 약하고 남의 가정을 아예 망쳐놨는데 떵떵거리고 다니거든요. 아니 문재인이가 대통령 시절에 그랬다며 음주운전한 놈은 바로 구속시키라고. 바로 구속시키고 차량도 몰수하라고. 이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망치는 살인범이라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시절 때 훈시를 했으면 자기 딸부터 빨리 구속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딸은 놈이 아니고 연이니까. 저기 우리 저 황 장군님도 입이 조금 거칠어졌어요 이제. 나하고 옆에 있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저것도 야간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다면서요. 근데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참 불행한 아픔입니까? 그리고 일본은요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전차 훈련하다가 여고생이 9명이 죽었어요. 근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일본은. 왜? 교통사고로 실수로 죽였다 이거지. 예? 참 근데 말이야 미순이 효순이 살려내라고. 이게요 이게 북한이 연계됐다는 게 왜냐하면 북한의 방송에서 뭐라고 방송했냐면 내일 광화문으로 미순이 효순이 집회를 위해서 광화문으로 총 집결하라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날 3만 명이 모였다고. 북한이 방송 한마디 하는 바람에 3만 명이 모여. 여기 보세요. 여기 사진 보세요. 띄워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니까 이거요. 이게 북한의 방송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누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북한의 지시 따라 움직이는 이 종북 좌파 주사파들 말이야. 말이 되냐 말이야. 국민 여러분 5,200만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잘 들어요. 제발 좀. 다음 상 봐요. 7번째. 이건 자길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미국이 광우병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광우병을 가지고 한국 사람을 싹 죽이려고 광우병을 일으켰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이죠. 뭐 저거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어. 그 광우병 때 그때 MBC도 그 보여준 거 보면 소가 주저앉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젖을 뭐 많이 짜가지고 새끼를 그 젖이 계속 나오니까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젖을 많이 짜다 보니까 이게 골다공증에 의해서 이게 주저앉은 거라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광우병이라고 광우병 하면 이렇게 하고 뭐 뇌송성 뭐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장했던 그때 국회의원이었던 그 야당했던 놈들이 미국 가서 소고기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을 이 참 난 답답한 게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주권도 여기 보면 2항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러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절반이 예. 북한을 추종한다니까. 큰일 나요. 이거 헌법이고 이거 빨리 이거 그래서 천만 조직이 빨리 필요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광장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절대 광화문 그 광장을 전 목사님이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회복될 때까지는 가야 되고 뭐 근데 목사님 저게 다 거짓말로 밝혀졌는데 왜 조사를 받아요? 이거요? 예. 이 책 썼다고. 아, 이 책 사실적인 건데 뭐 내가 이거 나도 이거 다 PDF로 다 돼서 띄웠는데. 명예훼손이라고. 예. 그 나는 이제 난 장학일이가 시킨 대로 했다고 그렇게 정하네요. 지금 보시면요 현재 미국 쇠고기 6년째 수입국으로 우리나라가 1위에요 1위. 예? 그 촛불 시위로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 그때의 이 촛불 시위로다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뒤에 가서 노래 부르고 한숨 줬다는데 지금 경제적 그때 이 광우병으로 피해가 3조 7천억을 손해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얘기하는 건 안 듣고 말이죠. 거짓되게 얘기하는 건 듣고 앉았으니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다음 상. 자, 이거 그 강시 목사님. 예. 저 세월호는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만든 사건이다.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애들을 일부러 죽으라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배를 개조를 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면서 안산에 그 중고등학생 죽였다 이거야. 저것 때문에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탄핵됐죠. 저 때문에. 아니 세월호를 이걸 불문에 붙이기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걸 거론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은 했는데 이건 배가 바다를 항해해야지요. 자동차는 육지에 질주해야 돼요. 그리고 바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참 그때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우리 청소년들이 안타깝지만은 이건 사고로 계속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익혔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건 뒤집어 씌운 거죠. 아 거짓 뉴스지 뭐 예, 거짓말로 거짓이고 자꾸 이걸 가지고 선동하니까 국민들은 자꾸 세뇌가 또 되는 겁니다. 요즘 대통령이 하는 말로 다 가짜 뉴스. 네. 가짜 뉴스. 이야, 가짜 뉴스가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야. 9번. 박근혜는 탄핵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황교안 장관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 저는 박근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왜 아버지에 비해서 조금 뭐 반만 닮았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성절 기념절에 설 때부터 좀 그랬는데 사실은 근데 제가 2018년부터 전역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제 있다가 18년부터 사실은
광화문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박근혜가 뭐 좀 부족하지만은 탄핵을 저지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예. 그리고 그때 이놈들이 내세운 무슨 경제 공동체 이런 말들이 전혀 생소한 말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이거 나라가 이렇게 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일부 국민들의 선동질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 뭐 여당에서 그때 저 배신자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입법부 국회에서 그대로 했고 이걸 또 최종적으로 막아야 할 사법부 헌재에서 나라가 전체가 이게 뭔가 기본이 잘못됐구나 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세계 역사상 뭐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지만은 전부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제대로 뭐 독재를 하고 그거 하니까 탄핵된 건데 이것은 이때부터 국가기강이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런 것들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아야 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겁니다. 저는 그 피노키오 뭐 어젯밤에 뉴스 보다가 최근사하고 이야기하면서 피노키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피노키오 그걸 우리나라에 대입하면은 저 국회에 이런 놈들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우리나라 저는 80% 이상은 코가 길어져 가지고 코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근데 저게 박근혜 탄핵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그 내 자료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뭘 했다고 그러냐면은 저희들을 수장시켜 갖고 인신 공양 구술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야. 넘겨서 보시면 거기 저 위에 보면 아니 그 앞에 거기 보면 밑에 보세요. 박근혜 7시간 괴담 올림머리로 미용하고 있었다. 성형수술을 했다. 세상에. 정모 씨와 전애했다. 그러면서 인신공양 굿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에다 수장시켜 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신공양 굿을 했다.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런 괴담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월호 사건은 완전히 거짓에 국민을 속였고 그 거짓에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냐고. 국가가 저거 심판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감옥에다 무기징역을 안 집어넣으면 사형이라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32년 그거 그렇게 선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이 아니에요? 맞아요.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한번 그 탄핵한 저런 엉터리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도 지금 탄핵해서 조기 선거까지 꿈꾸고 있잖아요, 쟤네들. 그래서 이번에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책을 잘 쓰셨는데요. 책을 근데 잘 썼는데 그것 왜? 때문에 지금 내가 재판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김학성 교수님이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예. 이 책을 들고 나가서 이것이 왜 정가훈 목사님을 재판받게 하느냐. 네. 이제 헌법학자니까 네.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네. 그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선고 공판이 이루어져요. 한 달 후에. 그 누가 고발한 거예요? 김용민. 그럼 그 사람을 역으로 고발해야 되겠네. 참나. 고소를 해야 되겠네. 자, 다음 상. 문재인 대통령 4.3 사건을 추념사에서 먼저 꿈꿨다는 이유로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이 4.3 사건을 꿈꿔야 된다고. 강하신 목사님. 예. 4.3 사건을 우리 국민들이 다 꿈꾸려면 문재인 야 이 개놈아 네 혼자 꿈을 꾸지. 홍동명 목사님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기가 꾸던 꿈을 이미 4.3 사건 때에 그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같은 맹유잖아요. 같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가 이야기 아니라 자기보다 먼저
근데 본인이 거기 있는 거지. 김대중 대통령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양심이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익혔다고 선언을 했거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근데 이 문재인은 한 발 더 나가서 4.3 사건을 꿈을 우리의 국민의 꿈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11번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적화 통일로 가는 길목이다. 황정은 장군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 노림수가 그거였습니다. 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여차하면은 다시 휴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즉각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에 비축해둔 물자나 이런 장비도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김일성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종전선언을 하자. 이걸 그대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거죠. 그 종전선언 하자는 것은 전쟁 끝났으니까 유엔사 해체해라. 미군도 가라. 그러면 뭔가 또 다른 기회가 온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주장을 그대로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가 예. 근데 앞에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내가 이 책을 썼다고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정가운 목사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왜? 정교조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절반이 이재명을 지금 추종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이거든요. 5,200만 국민 여러분, 제발 좀 제 말 들으세요.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해야 돼. 싱가포르처럼. 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싱가포르 사람의 70%가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 사람, 홍콩 100% 중국 사람. 근데 이강료는요, 똑같은 중국 사람이 피난 와서 싱가포르는 500만 국가, 도시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중국 사람도 6.25 불교 문화권에서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잘한단 말이야. 네.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한단 말이야. 마작 좋아하고. 그래서 이강료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렸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네로 왕제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이 차라리 죽이지. 손가락을 잘랐다니까 거짓말하는 놈은. 이래가지고 이 지금 싱가포르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었다고. 제가 그때 여행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폭력배들은 딱 잡아가지고 마대에다 딱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헬기를 타고 태평양 가운데 가서 던져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강력한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요 이게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특별히 이재명을 대표하는 이 종북 주사파 개딸들 보면요, 이건 이 상태는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영원히 싱가포르는 영원히 저 면허증 운전 못하도록. 싱가포르는 그 싱가포르 같이 싱가포르 그 이강료가 박정희한테 배워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리관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박정희가 살아나서 이게 뭐 군사 독재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버벅거리다가 앞으로 2년 반 동안 또 버벅거리다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을 끝난 거야 나라. 내가 볼 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근본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